그래서 좋은 연면시비 제품이라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실 텐데요. 물방울이 얼마나 잘 퍼져 있게 만드냐는 거죠.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붙어 있어야지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침투제 말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뚫고 들어가게 입속으로 들어가야지 침전은 적을수록 좋겠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면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권부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연면시비는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론인데요. 이런 연면시비도 제품의 종류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좀 사용 방법이 다를 텐데, 오늘 좀 연면시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학 분화되는 시기에 질소를 좀 감축하기 위해서 인산질 계통이 연면시비 된다라거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거나 칼슘이 결핍, 칼슘 결핍뿐만 아니라 미량 요소 결핍, 대부분 다량 원소들은 결핍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어쨌건 미량 원소와 칼슘이 결핍될 때 즉각적인 보충을 위해서 연면시비가 필요하고요. 비대기, 착색기, 그리고 생육이 부진한 시기에 물과 함께 빠르게 즉각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시기에 연면시비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토경으로 분권부를 통해서 양분이 반드시 보충되는 것과 병행해야 됩니다. 그 둘이 조력관계를 가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연면시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실제로 연면시비에 사용되는 영양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영양제 제품들이 싼 제품도 있지만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고가의 효과가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면시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원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습도가 조금 높은 날,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에 하는 것들이 유리할 수 있고요. 작물의 상황을 봤을 땐 입이 커져 있을 때, 아무래도 입이 커져 있다는 얘기는 연면을 통해 공급되는 양분의 양, 받아들일 수 있는 양분의 양도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배수 굉장히 중요하죠. 적정 배수, 제품별 적정 배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500에서 1000배라고 하는데, 그 500에서 1000배보다 조금 더 센 농도로 공급이 됐을 때 비해나 약해나 비흔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서 적정 배수로 공급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고, 횟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권부로 양분 공급되는 것도 소량으로 분시하는 게 효율적인 것처럼 연면으로 공급되는 것도 어쨌건 분시가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요 그림 보시면은 생육 초반과 생육 후반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생육 초반 같은 경우에 칼슘의 이동은 과일로도 이동이 되고 입으로도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슘은 어쨌건 증산작용으로 이동을 하고 증산압이 강한 기관으로 끌리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생육 초기에는 입 자체가 크지 않고 증산압이 크게 걸리지 않으니까 입이 모든 칼슘을 독점하지 않고 과일로도 전류가 된다. 생육 후반기 혹은 너무 웃자람이 심했을 때 혹은 질소질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그 증산압이 강하게 걸리는 노엽으로만 이동을 하고, 신엽이라든가 과실이라든가 종자 같은 다른 기관으로는 전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노엽으로 한번 전류가 된 칼슘들은 노엽에 집적될 뿐이지 다른 기관으로 재전류가 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생육 후반기, 좀 입들이 커져 있는 시기에 연면시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과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들이 무성해져 있고 커져 있는 생육 후반기에는 신초라든가 과일 쪽에서 칼슘 결핍 증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연면시비라는 거죠. 이런 모든 원칙을 우리가 지켜서 농사 짓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쨍쨍할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번 나눠서 공급하는 게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건 좋은 제품이라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좋은 연면시비 제품이라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실 텐데요. 연면시비 영양제 주를 이루는 영양소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런 좋은 양분들이 잘 식물에 전달되게 할 수 있는 보조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조제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보조제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확산제인데요. 확산제는 말 그대로 그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얼마나 잘 퍼져 있게 만드냐는 거죠. 아무래도 영양제, 연면시비제라는 것은 물과 함께 입에 접촉을 하고 입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입과 접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물방울 지어서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것도 미끄러지기도 쉬우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좀 넓게 퍼져 있는 이런 파란색 제품, 반드시 확산제가 보조제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점착입니다. 확산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에 영양 성분이 붙어 있어야지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영양 성분을 붙어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점착제인 거죠. 지금 뭐 보시면은 물방울들이 방울방울 지어져 있고 잘 떨어지고 있지 않은 모양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점착제가 지금 사용이 돼 있는 거죠. 점착제는 입의 표면에 영양 성분이 붙어 있게 해주는 보조 인자이니까요. 그 보조 인자가 꼭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침투제인데요. 침투제 말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뚫고 들어가게 입속으로 들어가야지 걔네가 신체 각 기관으로 전류가 되고 이용이 될 테니까 침투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실제로 침투제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만 비교를 해보면 요거 이제 아연 계통의 영양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 자료인데요. 침투제가 안 들어있는 제품에 비해서 침투제가 들어있는 제품이 입속에서 아연의 농도가 무려 30% 가까이 증가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품의 뭐 용해도라기보다는 침전의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영양제 같은 거 보시면 특히나 뭐 이제 아미노산제제라든가 뭐 해조제라든가 뭐 이런 류의 양분이 아니라 어쨌건 생류 활성 물질이 들어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가 그 침전이 많은 영양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전은 적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침전이 많다는 얘기는 침전물 부분은 농도가 진할 거고요. 침전이 아닌 부분 상대적으로 묽겠죠. 농도가 낮겠죠. 그럼 이 제품들을 균일하게 양분 성분량을 보증하거나 균일하게 생류 활성 물질의 성분량을 보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전이 적고 균일하게 녹아있는 형태, 균일하게 용해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균일하게 용해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지금 연면 시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연면 시비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횟수는 여러 번 나눠가지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게 맞는 거니까 한 번에 진하게 공급할 거냐 여러 번씩 조금 묽게 공급할 거냐 당연히 여러 번씩 묽게 공급하는 거에 비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준다고 하면은 또 이제 농도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양분이 아까운 양분이 또 낭비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좀 농도 희석 배수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킬레이트를 적어 놓은 이유는 이거 비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분이 모조리 다 입속으로 흡수가 되어야지 양분의 낭비도 없고 그리고 이 표면에 지금 잔류되어 있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비해가 안 나타날 텐데요. 킬레이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흔이라든가 비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킬레이트 에이전트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나타내긴 하지만 어쨌건 입속에 기공을 통해서 입속으로 흡수가 안 되는 형태의 물질들이 입에 남아 있다면 그쪽에서 어쨌건 비해의 발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것은 이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한테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건 적정 농도는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전 확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침전물이 없는 제품이 더 좋은 거니까 침전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좀 소량, 아주 소량을 작물 하나에 좀 시험 삼아 사용해 보시고 혼용, 농약과의 혼용도 한번 보시고 곰팡이제와의 혼용도 한번 보시고 다른 영양제랑 섞어 쓰시는 혼용 테스트도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라비타라는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확산제, 침투제, 점착제가 모두 사용되어 있고요. 균일한 농도로 다 용해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양분과 모든 생류활성 물질이 다 기공으로 잘 침투가 되고 흡수가 되도록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비해나 비흔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모든 작물에 필요한 시기에 500에서 1000배 정도 농도로 공급을 하시면 비해나 비흔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 야라비타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제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타핏이라는 제품입니다. 바이오트랙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조제예요. 근데 해조 중에 가장 좋은 원료인 아스코필름 노도섬을 전량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생리활성 물질, 영양생장기에 식물의 생장을 촉진한다거나 또 그리고 스트레스의 내성을 기른다거나 기후 저항성을 기른다거나 하는데 아주 탁월한 제품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홍성에서 감자를 크게 하시는 분이 저 농약 종류는 잘 모르지만 농약 약해를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열심히 상의하다가 선택한 제품이 바이오트랙 제품인데요. 바이오트랙 제품은 생리활성제이기 때문에 뭐 비해라든가 약해같이 약해를 입어가지고 식물의 활성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을 때 물과 함께 공급이 되어서 식물의 활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은 말 그대로 칼슘제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슘 결핍이 제일 빈번한 시기는 생육 초반보다는 생육 후반이고요. 생육 후반은 생식생장을 우리가 왕성하게 촉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질소질 시비를 극도로 경계를 하십니다.
이 스타핏이라는 제품은 질소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칼슘 제품이기 때문에 생후 후반기에도 안전하게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칼슘제입니다. 지금 500에서 1000배 정도로 사용하시면 비해나 비은이 남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